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일단 피해야 할 여자의 특징인데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피해야 할 남자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여자는 좀 피해야 된다. 좀 상태가 안 좋은 그 이성을 이제 만나면 누구나 다 이제 데미지를 받잖아요. 근데 그 데미지를 받는 그 정도가 남자의 경우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자 쓰레기와 남자 쓰레기를 비교한다면은 그 위압감과 그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남자의 경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자는요, 남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치명타가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으로서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해악이 훨씬 좀 적어요. 일단 이게 전제고요. 3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정적 결핍이 좀 큰 사람인데, 이 감정적 결핍이 큰 사람은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일단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좀 커요. 감정 기복이 크고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애정이라든가 무언가를 계속 확인받으려고 해요. 근데 왜 자꾸 확인받으려고 할까요?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으면 절대 남한테 나에 대한 사랑을 굳이 애써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확인받으러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가 불안하고 충족되지 못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번갈아 이제 가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좀 오가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좀 이렇게 시험을 하게 만들죠. 주로 이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좀 많이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냉탕 온탕을 이제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야 뭐 그냥 조금 이렇게 봐줄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이 이제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지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감정적으로 결핍이 크면은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자기 뜻대로 뭔가 자기의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 이제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이게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막 지금 막 내가 지금까지 막 연락이 없는 거는 분명 덜 사랑해서 그런 걸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온갖 머릿속에서 이렇게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설 쓰는 내용이 보통 긍정적인 이런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지 않죠. 보통 이제 그 파국적인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제 뭘 갖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제 감정적 결핍이 큰 사람들은요, 뭔가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뭐 자기 멋대로 이제 상상의 나래도 펼치고, 막 이제 천국과 지옥 오가면서 이제 기복도 크죠, 물론. 그리고 잘 울어요.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또 잘 울고,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실망하는 폭도 훨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좀 집착이라던가 의심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이렇게 또 좌절하고 화나고, 뭐 날 더 사랑해서 그런 걸까? 이렇게까지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쳐가는 거죠. 감정적 결핍이 큰 사람의 특징이 주로 이런 행동들이, 아마 이런 행동들 다는 안 보여도 상당 부분 해당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마음이 어딘가 조금 아픈 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자분들 중에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분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좀 비율이 큰 것 같아요. 피가 마르죠. 정말 바짝바짝 피가 마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과 함께 하면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주변에 이성인 사람이 많은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가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주변에 남자가 많을 수는 있어요. 뭐 직장에 뭐 남자가 많은 직장이라던가, 뭐 전공이 남초 전공이라던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요건 때문에 주변에 이 이성이 많은 거랑 본인이 이성이 많게끔 행동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이제 이성이 많은 걸 제외하고 보면은 뭐 아는 동생이라던가 아는 오빠라던가 뭐 이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행동에 그럴 만한 이제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남자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신락 같은 이런 자신에 대한 호의, 호감 이런 거를 딱 캐치해서 이 여자가 날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를 하기 좀 쉽게끔 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이 사람 나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작은 친절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에 대한 이성적 호감으로 이제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뭐 나는 뭐 안 그래, 그냥 뭐 친구일 뿐이야, 뭐 아는 오빠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과연 그 여자를 진짜 정말 친구로만 생각하는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그 수가 너무 많다 하면은 그거는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그 여자가 끼를 부리고 다니거나 또는 여지를 흘리고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여우짓을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대놓고 막 이렇게 눈웃음 치고 막 대놓고 막 아양 부리고 막 그러니까 여자한테 대하는 행동, 그러니까 동성한테 하는 행동과 이성한테 하는 행동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점점 큰 사람들은 우리 여자들은 아유 쟤 여우짓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에 띄게 여우짓을 하는 여자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티가 많이 나지 않는데 아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찔끔찔끔 아주 미묘하게 알랑말랑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단서를 흘리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하나의 센서예요. 하나의 센서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생각으로라도 어떤 막 남자를 좀 더 뭐 내 곁에 남자 많았으면 좋겠다. 많은 남자들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목적 의식 이런 걸 품고만 있어도 미묘하게 무의식 수준에서 무의식 레벨에서 미묘한 행동들이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동성을 대할 때랑은 다른 행동들이 나가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남자들이 그런 이 사람의 의도와 그런 에너지에 딱 반응을 해서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여우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뭐 이성이 많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데 내가 봐도 좀 평균 이상으로 주변에 좀 남자가 많은 것 같다 하면은 한 번쯤 조금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무의식 단계에서 그렇게 이제 끼를 은근히 이제 끼 부리고 은근히 이렇게 여지를 남길 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 여지가 충분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자기 자존감을 엄청 외부를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한 여자일수록 이런 짓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술도 좋아하고 좀 외로움도 많이 타는 것까지 더해진다 하면 이제 이제 눈물 없이는 이제 지낼 수 없는 시간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이제 이런 여자분들은 조금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이제 외로워하는데 은근히 끼까지 부린다. 그래서 주변에 남자가 많다. 그럼 앞으로 뭐 그쵸? 뭐 안 봐도 뭐 앞날이 막 그려지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요. 그죠? 이건 뭐 남자 여자 바꿔도 마찬가지죠. 아는 여자 주변에 많은 남자라 저 같으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였고요. 두 번째 주변에 남자가 많은 여자. 뭐 어쩔 수 없는 이유 빼고는 다 뭔가 다 원인 제공을 한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요. 과시하거나 사치하는 사람인데요. 뭐 과시하거나 사치하는 사람 피해야 되는 거는 그냥 뭐 직관적으로 뭐 다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거는 뭐 사실상 여자뿐만 아니라 과시하거나 사치하는 남자도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남자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되게 웃겨요. 그 남자들 보면 유형이 딱딱 갈리는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막 자기 막 외제 차키랑 막 자기 막 비싼 시계 막 오데마 피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롤렉스 이런 건 조금 날씬한 애들이나 그런 거 하는 거고 조금 하는 애들은 이제 오데마 피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시계 이제 막 보이게끔 막 다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보이게도 아니에요. 살짝 막 이렇게 이게 막 카페에서 뭐 공부한 척 하면서 살짝 시계 보이게 막 살짝 차키 보이게 막 이런 그런 설정 사진 찍어서 막 뭐 어디 푸사해 놓고 이런 남자 전 제일 먼저 거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영심이 조금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돋보이고 싶고 막 드러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보면 SNS 막 항상 체크하고 막 그죠.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뭐 호텔 간 거, 뭐 어디 여행 간 거, 뭐 어디 뭐 비싼 거 산 거, 뭐 명품 가방 산 거, 어디 뭐 외제차 타고 어디 가는 거 이런 거 막 이제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남자든 여자든 이제 과시하고 사치하는 부류의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왜 굳이 이런 짓을 할까요? 사실 뭐 내가 외제차 타는 거 뭐 인스타그램에 공개로 올려서 뭐 나한테 득되는 게 있을까요? 내 인생에?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뭔가 이제 허전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내 인생이 너무 충만해요. 충만한데 내가 인생이 충만한데 막 그런 애처로운 그런 과시하는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공개하면서까지 인터넷에 굳이 그런 사진을 올릴까요? 내 인생, 내 현재 인생이 잘 행복한데? 설정 샷을 찍는 그런데 별로 노력을 내 에너지와 내 신경과 이런 시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보면은 막 그 여자들도 뭐 인스타그램에 막 뭐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들 보면은 막 다 풀 메이크업 하고 막 이렇게 과시하면서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거 되게 사실 힘들거든요. 다 그런 거 이제 설정 샷도 막 이제 구도도 생각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사진 찍는 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자주 한다는 거는 좀 마음에 좀 허전함과 좀 구멍이 좀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살면서 더 느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오히려 이게 과시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과시해봤자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꼬일까요? 뭐 어떤 사람이 꼬이겠어요? 그냥 날파리들이 꼬이겠죠. 아, 저 사람 좀 돈 좀 있나 보다. 뭐 떨어질 거 없을까 하면서 이제 어디 콩고물이라도 한번 뿌싹이라도 한번 조금 주워 먹어봐야지 하고 이제 그런 날파리들이 꼬이겠죠. 실한 사람들이 꼬이지 않겠죠. 누군가한테 훈계하고 과시하는 것만큼 그 자기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짓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진 사람들은 절대 과시를 하잖아요. 왜냐면 과시해봤자 그런 날파리들만 꼬인다는 거를 알고 이제 과시를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요. 진짜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헛헛하니까 그렇게 이제 과시해가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한 이런 자존감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 이렇게 시녀들, 자기 추종해주는 이제 시녀들만 이제 시녀들이 댓글 달아주는 걸로 이제 희망 얻어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여왕벌 노릇하면서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여자들 보면은 항상 여자들이 많은 조직에 가면 이런 게 성격들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보통 어떤 성격들이 많냐면은 한 명이 있어요. 여왕벌 한 명이 있고 이제 여왕벌을 주변으로 이제 시녀들이 있어요. 걔를 따르는 이렇게 시녀들이 있고 이제 파벌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뒷담화하고 서로 험담하고 뭐 누가 누구 따시키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해요. 여자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의 그런 성품이랄까 수준이 뭐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죠. 자세히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런 짓 하는 애들 보면은 하나같이 뭔가 쎄한 애들이야. 뭔가 이제 주목받고 싶고 자기가 되게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되게 인정받고는 싶은데 그 자기 능력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뭐 공부를 잘한다던가 하다못해 자기가 어떤 뭐 재능이 뛰어나다던가 뭐 성격이 좋다던가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특출나게 내세울 뭔가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질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이제 파벌 형성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여자부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과시를 많이 해요. 왜냐 이제 과시를 함으로써 뭔가 이제 자기보다 좀 모자란 사람들이 자기 이제 추종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게 되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관심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사치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과시하려는 거죠. 이 세 개의 범주에 속하는 여자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가 많다던가, 뭐 과시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감정적인 결핍이 좀 크다던가 이런 거는 진짜 헬게이트 오픈인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 하나만 있어도 괴로운데 이 세 개를 다 가진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런 사람 친구로도 정말 두고 싶지 않네요. 다행히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되게 화려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이 자존감을 어딘가 외부에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맨날 막 풀 메이크업 하고 막 성형 빡시게 하고 다이어트 막 엄청 빡시게 해가지고 사진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엄청 딱 겉으로 봤을 때는 항상 막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고 하니까 눈에 확 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눈에 띄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저 여자 예쁘다. 저 여자 되게 뭔가 스타일이 있다 이러면서 다가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상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느껴갈 무렵에는 이미 내상을 꽤 입은 후겠죠. 30대 이상 남자분들이라면은 이제 이런 거에 안 속아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눈에 이렇게 확 띄진 않지만 수다분하고 정말 괜찮은 분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밝고 수다분한 티나지 않은 많은 이제 여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여자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막 겉으로 눈에 확 띈다고 막 화려하다고 예쁘다고 혹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서 좋은 분들 많으니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